안녕하십니까. 예. 자, 3장 실직선상의 위상 보도록 합시다. 먼저 위상 실수직선 R위의 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해석학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정리를 일단 해봅시다. 위상수학에서 다시 또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3.1에서 계집합과 폐집합, 그 다음에 3.2에서 내점과 집적점, 여기서 지금 필요한 내용을 그 3.1하고 3.2에서 필요한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면 이런 정도예요. 정리로 얘기를 해보면 A가 R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럴 때 A가 계집합이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정의가 정의 3.1.6이에요. 3.1.6. 잘 아시다시피 임의의 X인 A에 대해서 적당한 입실론이 존재해가지고 입실론 반경이 그 안에 들어갈 때죠. 그죠? 이게 원래 보통 위상 공간 실수직선 R 위에 계집합의 정의죠. 자, 그렇다면 이거하고 같은 말이 이제 정리 3.2.2인데 이게 임의의 X인 A에 대해서 입실론 반경이 들어간다. 그 말은 X는 A의 무슨 점이죠? 1번 내점, 2번 외점, 3번 집적점. 뭘까요? 이런 입실론 반경이 들어갈 때 A의 내점이라고 부르죠. 내점. 다 잘 아시잖아요. 자, 여기 이제 계집합의 동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폐집합의 동시 조건들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폐집합의 동시 조건은 이제 생각해보기 위해서 폐포와 도집합을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3.2.4에서 나오는 A 도집합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봅시다. A 도집합의 정의는 일단 뭐냐? 도집합의 정의는 X인 R로서 X는 A의 집적점들을 모아 놓은 것이 이제 A 도집합의 정의죠. 그죠? 이게 이제 정의 3.2.4예요. 정의 3.2.4. 이게 3.2.4의 정의.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로 집적점의 정의를 또 해보자면 임의의 X의 계근방이 임의 X에 빠진 계근방이 A와 만날 때죠. 그죠? 그래서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차집합 X 빠진 계근방이 A와 만난다. 이게 이제 집적점. 그래서 X가 A의 집적점이다. 그 말이 이 말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임의의 양수 입실론 했는데 입실론 대신에 자연수 n분의 1을 잡아도 되죠. 그래서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 x 마이너스 n분의 1, x 플러스 n분의 1, 차집합 x, 교집합의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서치대 뒤에 있는 두 조건이 서로 동치이기 때문에 집합으로서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n이 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뭔가 여기 원소가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xn을 잡아왔다고 생각하면 xn과 x의 거리가 n분의 1보다 작으니까 xn은 어디로 가겠어요? x로 가죠. 그러면서 xn은 어디 원소예요? a의 원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뒤에 이 조건을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적당한
xn이라는 a상의 수열이 존재해가지고 자 x를 빼고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a 차집합 x상의 수열이 존재해서 뭘 만족하느냐. xn은 어디로 가죠? 여기 x로 간다 이거예요. 그죠? 요런 점들을 모아놓은 게 A 도집합이에요. 자,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맨 마지막 얘기가 3.2.4 정리 3.2.4예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도집합이었다면 페포는 뭐냐? 니은 3.2.5 요 3.2.4 정리가 요거예요. 여기 지금 요 번호를 수정할게요. 자, 3.2.5에서는 일단 A의 페포가 뭐냐? A의 페포는 A를 포함한 최소의 폐집합이에요. 그래서 교집합의 F, A를 포함한다, F 폐집합, A를 포함한 F 폐집합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는 A 유니언의 A 프라임하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 X인 R로서 뭘 만족하는 거냐면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X 빼기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교집합의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예요. 앞에는 차집합 X가 있었고요. 지금은 차집합 X 없어요. 똑같이 차집합 X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이꼴 X인 R로서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 적당 X-N분의 1, X 플러스 N분의 1 차집합 X 없고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N이 주어질 때마다 뭔가가 있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XN이라고 잡아보면 XN은 X로 수렴하면서 A상의 수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쓰면은 X인 R로서 자 적당한 XN이라는 이제는 A상의 수열이에요.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N은 X로 간다 이거예요. 자 앞에 이곳은 A 차집합 X상의 수열이 존재해서 X로 간다 라는 얘기고 XN은 A상의 수열이 존재해서 X로 간다. 그죠? 위에 거하고 다른 거 아시겠죠? 자, 이게 페포점들. 그래서 어떤 이 말은 어떤 점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A의 페포점이라는 말은 그 A상의 수열이 존재해가지고 그 점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거. 그죠? 그래서 한마디 뭐 더 쓰자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은 적당한 XN이라는 A상의 수열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XN은 X로 간다.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집합과 페포를 알게 됐다면 두 번째로 A가 폐집합이다. 당연히 정의는 A의 여집합이 계집합일 때죠. 근데 그것의 동시 조건은 A의 페포가 뭐예요? A를 포함한 최소의 폐집합이죠. 그래서 A를 포함한 최소의 폐집합은 A 자신이 된다라는 사실과 똑같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A 페포는 원래 A를 항상 포함해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렇게 되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A 페포는 방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A 유니언의 A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 유니언의 A 프라임은 A에 포함된다. 그러면 A 프라임은 A에 포함되죠. 그리고 A 프라임이 A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이 포함된다. 역도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집합의 동시 조건들이 이런 사실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죠. 여기 3.2.3에 나와요. 이 동시 조건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3.2.8의 내용인데 이런 거 알죠? 그죠? 자, 어제 수빈풀을 생각해 봤었잖아요. 그죠? 어떤 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여기 A라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있어요. 여기서 수업을 갖고 와봤어요. 수업은 어떻게 되느냐? 수업 S, 수업 A. 이 수업의 값은 항상 입실론 반경을 이렇게 던지면 S 플러스 입실론, S 마이너스 입실론. 입실론 반경 안에 뭐가 있냐면 A의 점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이게 최소 상계라고 했어요. 그죠? 최소 상계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만 더 작은 S 마이너스 입실론은 상계가 A의 상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거보다 더 큰 원소가 반드시 A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 원소 X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A의 원소로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S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크고 S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S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반경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수업은 입실론 반경을 수업을 S라고 보면 S의 입실론 반경을 어떻게 갖고 오든 그것과 A는 반드시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은 어디의 원소예요? 1번 도집합의 점, 2번 페포의 점. 뭘까요? 페포점이잖아요. 이게 결국 A의 페포점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죠? 방금 페포점은 어떤 점들이라고 그랬어요? 페포점이라는 것은 여기 페포점의 정의는 뭐예요? 자,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입실론 반경 안에 A의 점이 나타날 때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페포의 점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업은 입실론 반경 내에 A의 점이 반드시 항상 나타나게 되니까 결국 A의 페포점이 맞죠. 자, 여기 인피멈도 마찬가지겠죠. 인피멈도 T라고 본다면 이게 인프의 A 하면 여기서 입실론 반경을 마음대로 던졌을 때 A의 점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죠? T 마이너스 입실론, T 마이너스 입실론, T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A의 점이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최대 하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약간만 더 크면 하계가 안 돼요. 로어 바운드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하계 요게 하계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하계가 아니란 말은 이거보다 더 작은 뭔가 있다. A의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X인 A의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은 입실론 반경 내에 들어가는 A의 점이니까 반드시 입실론 반경이 A와 만난다는 뜻이니까 여기 어디 점이 되는 거죠? 페포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페포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업과 인프는 이런 의미에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자주 쓰이는 얘기예요.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3.2.8은 동그라미 해두세요. 자, 공집합 아닌 A. 이게 위로 6의 1대 S를 수의 A라 보면 자, 이것에 대하여 수은 항상 존재하죠.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공집합 아닌 위로 6의 집합은 수이 존재하고 그것은 하나의 실수다. 완비성 공리. 그러면 이 S는 반드시 A의 페포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페포점이 되고 만약에 A가 폐집합이 된다면 페포하고 자기 자신이 같은 거니까 S는 결국 A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A에. 폐집합일 때는 수분 A의 점이에요. 왜? 이게 A하고 A 프라임이 같거든요. A 페포가 같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집합 아닌 A가 아래로 6개면 반대로 이제 아래로 6개일 때는 자 T가 A의 페포점이 된다. 그 다음에 물론 T를 인피멈에 A를 할 때 그죠? A에 대하여 인피멈이 존재하는 것도 뭐 당연히 미성 공리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또 폐집합이면 T는 A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 왜? A 페포가 A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 이런 정도가 3.1절과 3.2절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3.3절로 들어가시면 그 3.3절에서는 이제 볼자는 와이스라스 정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3.3절 볼자노 와이스라스 정리. 이거는 이제 볼자노 와이스라스 정리 중에서 그 유계 집합에 대한 볼자노 와이스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계 집합에 대한 볼자노 와이스라스.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노 와이스라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노 와이스라스죠. 근데 요거는 유계 집합에 대한 볼자노 와이스라스. 자, 정리 3.3.1 동그라미 해주시면 이제 먼저 축소 구간 성질이 나와요. 축소 구간 성질을 이제 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1에서 3.3.1에서 자, 축소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N이 폐구간 BN, AN, BN. 이게 유계 폐구간들이에요. N인 N. 자, 유계 폐구간 열이 있어요. 이것이 축소된다. 이거 축소된다는 것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을 때, 자, 이럴 때 이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 결과를 축소 구간 성질 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요것은 요 점점 작아지는 이 구간에는 최종적으로 적어도 한 점 이상 나타나게 된다. 이게 봉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점점 작아지잖아요. 자,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뭐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I1 폐구간 또 I2 유계 폐구간 I3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그 폐구간 열이 있다면, 유계 폐구간 열이 있다면, 자, 그것의 교집합은 최종적으로 적어도 한 점 이상 갖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축소관 성질.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조건으로서 만약에 IN의 길이가 제로로 가까이 간다면, IN의 길이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을 AN, BN이라고 했기 때문에 A1, B1, A2, B2, A3, B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IN의 길이라면 BN-AN이겠죠. 그래서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AN이 이게 0으로 가까이 간다면 교집합의 IN, 자, 이게 쭈르륵 가서 결국 적어도 한 점 이상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길이가 제로로 가까이 간다면 이게 몇 점이 될까요? 요거는 한 점밖에 없더라. 최종적으로. 뭐 여기 이제 지금 3.3.1과 요 2번은 뭐 제가 좀 추가시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요 두 개 다 같이 해서 이제 축소관 성질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책들이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책이 이제 클리닉 전공수학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3.2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축소관 성질은 뭘 이용해서 증명을 하냐면은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증명이 돼요.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 가지고 축소관 성질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요게 3.3.1이에요. 근데 축소관 성질을 가정해 봐요.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완비성 공리를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게 3.3.2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리로 한쪽을,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공리로 받아들이든 이걸 공리로 받아들이든 뭐 사실 똑같은 효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완비성 공리, 이 공리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완비성 공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은 정리로 소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역방향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3.3.2인데 생략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3.3.1의 그 결론을 이제 확인해 봅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적어도 한 점 이상 갖는다, 뭔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 하나 원소를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제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는 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교집합 안에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는 점. 그것은 AN들 있죠, 그죠? 요 AN들을 집합 A로 갖고 와봐요. 다시 말해서 A1, A2, A3 땡땡땡 이것을 가지고 와봐요. 갖고 와서 이 집합의 수를 생각하면 AN을 아주 왼쪽 그 AN들을 가지고 저쪽 끝에 붙어 있겠죠, 그죠? 끝에 붙어 있는 그 값이 될 건데 이게 교집합 In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 다시 말해서 A라는 것은 수의 AN들의 수, 그것이 이 교집합에 끝까지 남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체크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BN을 가지고 와서 이 BN의 뭐예요? 인피멈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끝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 맞아요. 그것도 돼요. 근데 지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뭐든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 증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존재성의 증명이니까 지금 존재성을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교집합 In에 그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니까 존재성을 증명할 때는 보통 이제 단계를 하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해보는, 이렇게 분리해서 증명해보면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구성을 해볼 건데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집합 A를 일단 가지고 올 거예요. 집합 A를 A1, A2, 땡땡땡 이걸 이제 가지고 와보자 이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요것에 대해서 집합 저기 있는 뭐 알파라 할까요? 네, 수배 A 요걸 가지고 와서 요걸 이제 알파로 둡시다. 물론 하나의 실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의 확인. 저게 어디 들어간다? 교집합에 IN, n 이꼴 1부터 무한 데까지 들어간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따라서 교집합 IN은 뭐예요?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 교집합 In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AN을 가지고 와서 그것의 수업을 알파라 두자 이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알파라 두려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될까요? 먼저 수의 존재성이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의 존재성이 보장이 되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공리 하나가 있죠. 그 뭐죠? 완비성 공리.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 가지고 수의 존재성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A가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공집합 아니고 이라 할 때 자, A는 공집합 아니고 R의 부분집합.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위로 유계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사실을 체크했다면 수의 존재성이 보장이 되죠. 그럼 위로 유계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유계의 정의가 A는 뭐예요? 상계를 갖는다. 상계를 하나 찾아줘야 되죠. 위로 유계라는 사실은 상계의 존재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계는 뭘까요? 여기 A1, A2, A3 땡땡땡보다 큰 원소는 뭘까요?
예, 이런 거 갖고 오면 충분하죠. B1이 요게 A의 상계라고 할 수 있겠죠. B1이 A의 상계가 되겠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A1도 B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A2는 B2보다 작거나 같고 B2는 A1, B1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 A3는 B3보다 작거나 같고 B3는 B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AN들은 B1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B1은 A의 상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임의의 AN인 A 밑에 씁시다. 자, 이유를 임의의 AN인 A의 원소 AN에 대하여 AN은 일단 BN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 AN, BN 이 구간을 정의해놨잖아요. 유격패 구간. 오른쪽 끝점이고 왼쪽 끝점이니까. 근데 앞에 포함되기 때문에 BN-1 쭉 가서 B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략쓸 필요 없고 바로 B1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따라서 B1은 A의 상계가 된다 이거예요. 또 따라서 A는 위로 유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완비성 공리에 의해 수배 A는 AN들의 모임이에요. 이건 존재하고 이것을 뭐라 두기로 했어요? 알파로 둘까요? 알파로 두면 이것은 하나 실수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교집합 IN에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수배 A. 다시 말해 알파다 이거 알파. 그럼 이제 이게 진짜로 교집합 IN에 들어가는지는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걸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알파가 교집합 IN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알파는 뭐를 만족해야 될까요? 모든 IN 안에 포함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충분한 것이 자, 이것을 체크하기에 충분한 것이 첫 번째 알파는 모든 IN 안에 다시 말해서 AN, BN 여기 안에 임의의 N에 대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알파는 모든 AN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는 모든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뭘 체크할 거냐 하면은 알파는 모든 AN보다 크거나 같다. 임의의 N인 N. 이걸 보일 거고 두 번째 알파는 모든 BN보다 작거나 같다. 임의 N. 이걸 보이면 결과적으로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모든 IN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교집합 IN에 뭔가가 있었으니까 공집합이 아닌 거다. 자, 그러면 요거는 바로 보이죠?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죠? 왜? 예, 수배 A가 알파잖아요. 수 A가 뭐예요? 모든 AN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AN은 작거나 같기를 수배 AN, 수배 A, A가 AN들이니까 임의의 N이네. 이게 이제 이꼴 알파다 이거, 그죠? 이꼴 알파고 임의의 돼서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알파라는 것이 자 BM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I1, I2, I3 쭉 갔는데 뭐 I4 뭐 이게 I4다 이거죠. I5 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B3를 한번 생각해 봐요. B3는 모든 AN의 어퍼바운드 상계예요. 상계. 그럼 바로 나올 수 있죠. B3는 A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유는 A1은 A3보다 작거나 같고 A3는 B3보다 작거나 같죠.
자, A2는 어떻게 됐냐? A2는 B3보다 작거나 같아. 이유는 A2는 A3보다 작거나 같고 A3는 B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당연히 A3는 B3보다 작거나 됐고 A4를 생각해봐요. A4는 어떻게 됐냐면은 B4보다 작거나 같고 B4는 A3보다 작거나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모든 AN들이 B3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모든 AN들은 자 사실 모든 BN보다 작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각각의 n에 대해서 n인 n에 대하여 자 n이 주어질 때마다 AK를 생각해 봅시다. AK를 생각해 보면 K가 n보다 더 뒤에 있는 항이면 n보다 더 뒤에 있는 항 K가 1부터 n까지 합시다. 1에서 n까지 일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전에 있는 항이니까 일단은 요것은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면은 A에 전에 있는 항이니까 AN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맞죠? 여기서 K가 AN보다 그 전에 있는 항이니까 점점 AN은 커지잖아요. 그리고 요것은 BN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 다음에 자 K가 N보다 큰 경우에는 AK는 BK보다 작거나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고 BK는 자 N보다 더 다음 항이니까 더 다음 항은 뭐예요? 더 다음 항은 B에 여기서 BN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뭘 알게 된 거냐면은 n이 주어질 때마다 모든 AK들이 BN에 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즉 따라서 뭘 알게 됐냐면은 BN은 A의 다시 말해서 A가 A1, A2 이런 건데 이것의 상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것의 상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B에는 하나의 상계니까 최소 상계 A의 최소 상계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수 A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알파로 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알파보다 각각의 BN이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를 만족하니까 결론적으로 알파는 교집합에 IN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N 이꼴 1무한대. 그래서 교집합 IN은 공집합이 아니다. 요게 지금 이제 그 축소관 성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집합 IN의 길이가 지금 IN의 길이가 여기 IN의 길이죠. IN의 길이가 제로로 가까이 간다면 이 공집합 아니란 이 집합이 원소 하나만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점 이상 갖는다고 가정해 보면 바로 모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2점 이상을 만약에 갖는다. 여기에 원소 X하고 여기 원소 Y 서로 다른 2점을 갖는다면 이 2점 사이의 거리가 양수 아니에요. 그 2점 사이의 거리가 양수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결국 IN의 길이가 제로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IN의 길이가 이 2점의 길이보다 더 작은 순간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바로 모순이 나오잖아요. 왜? 이 IN은 2점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IN은 뭐예요? 모든 IN은 2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바로 모순이 나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자, 일단 가정하기를 X와 Y라는 교집합 IN,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원소로서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두 점 이상을 갖는다고 가정해서 모순을 밝히면 된다 이거예요. 모순. 그렇다면 이제 요 길이는 분명히 두 점 사이 거리는 0보다 클 거예요. 그죠? 그러면 x-y 길이가 0보다 클 것이다. 그러면 자, 리미트에 bn-an 요게 이제 in이 길인데 요게 0으로 가기 때문에 n을 충분히 키우면 요거보다 더 작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large n인 n이 있어 가지고 만족하기를 bn-an이 bn-an 요 길이가 작기를 x-y 뭐 이거 한 반쯤보다 더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죠? 충분히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다. bn-an b large n a large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x와 y는 모든 in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i large n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x, y는 교집합 in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in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요것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bn-an 뭐 절대값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2분의 1의 x-y니까 서로 다른 두 점 xy가 여기 들어가는데 두 점의 거리가 반보다 작으니까 바로 모순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모순.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면서 공집합이 아니란 말은 한 개 이상 있으면서 두 개 있다고 가정해보면 모순이 나왔으니까 결국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거. 그 다음에 저기 만약에 다른 조건 그대로 있고 유계 폐구간이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1, B1, I2 equal A2, B2 해가지고 계구간으로 만약에 나타났다면 뭐 AN, BN 다른 조건 그대로 다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I1 포함되고 I2 포함되고 이렇게 되면 교집합의 IN, N equal 1 모았는데 이게 공집합이 안 돼. 될까 안 될까요? 저기 축소한 성질에서 유계 폐 구간 이 폐 닫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성립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반례가 뭐 있나요? 반례는 0, 1. 자, 요렇게 요 I1이 요 I2 I3 이렇게 잡으면 교집합하면 뭐가 남죠? 안 남아요. 그래서 IN을 0, n분의 1 이렇게 잡으면은 n인 n에 대하여 다 만족해요. I1 포함되고 I2 포함되고 되는데 교집합 IN은 공집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계구간이라는 조건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유계 폐구간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3에서 유계 집합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라스 정리 있죠. 그죠? 예, 그걸 보도록 합시다. 3.3.3 자, 이 축소관 성질 방금 뭘 이용해서 증명했느냐 하면은 결국은 축소관 성질은 완비성 공리를 이용했어요. 어떻게 해서? 교집합 안에 IN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알파가 뭐였어요? 수의 AN. 그죠? 수의 AN. 단 A가 뭐죠? A1, A2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의 A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완비성 공리를 이용한 거죠. 그죠? 완비성 공리를. 그래서 축소관 성질은 완비성 공리를 이용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 3.3.3을 보시면은 유계 집합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라스. 이거는 그냥 뭐 이 결과만
이제 뭐 스케치만 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주 쓰이는 내용은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러스예요. 이거는 이제 더 상세하게 해볼 건데요. 자, S가 유계이고 무한집합이에요. 유계 무한집합. 자, R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집적점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집적점을 갖는다. 유계 무한집합은 적어도 하나의 집적점을 갖는다. S'이 집적점의 모임이니까 그렇게 되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해 봅시다. 유계 무한집합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유계집합을 생각해 봤어요. 그죠? 일단 위로 유계는 상계가 있는 거고 아래로 유계는 하계가 있는 거고 그냥 유계라는 것은 상계, 하계가 동시에 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같은 말이기를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거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계 무한집합 하면 일단 유계라는 조건으로부터 절대값이 상수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안에 모든 점들이 S의 모든 점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유계 집합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이제 S의 점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 하면은 집적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집적점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적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집적점을 찾아올 건데 집적점을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면은 이거는 축소관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안에는 이제 무한히 많은 점들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뭐 S의 모든 점이 있으니까 S의 무한히 많은 점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 0이면은 요걸 이제 반을 딱 잘라봐요. 반을 딱 잘라보면 좌우에 분명히 적어도 한쪽은 무한히 많은 S의 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유한계, 이것도 유한계, 100개, 200개 하면 전체 해서 3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무한히 많은 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둘 다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그때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무한히 많은 점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쪽을 S의 무한히 많은 점이 나타나는 쪽을 I2라고 선택해보자. 같은 방법으로 반을 또 잘라요. 잘라가지고 S의 무한히 많은 점이 있는 쪽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자 I3라고 생각할 거예요. S의 무한점. 그런 성질을 만족하도록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반 잘라가지고 또 뭐 잡고 이렇게. 그죠? 잡아보면 결국 IN이라는 것은 축소 구간이에요. 유계폐 구간이면서 뭐예요? 점점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구간열 IN에 대해서 교집합 IN은 적어도 한 점 이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적어도 한 점 이상을. 자, 무슨 성질이죠? 예, 축소 구간 성질. 자, 방금 유계집합에 대한 볼잔-왈스라스 정리는 축소 구간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증명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원소를 알파로 둡시다. 알파. 그래서 이제 교집합 IN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최종적으로 남는 점 그것을 여기 알파라고 둔 거예요. 그죠? 알파. 여기 이제 교집합 IN 안에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잡아온 거예요. 자, 존재성 증명이니까 이게 이제 구성이에요. 구성. 실제로 조건을 확인할 건데 자, 조건을 확인은 알파가 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될까요? 네, S의 도집합의 점. 요걸 체크할 거예요. 자, 여기 구성한 이 최종적으로 남는 이 알파가 S의 집적점이 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S는 집적점을 적어도 하나 가졌으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결론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입실론이 와야 되죠. 입실론이 와가지고 뭘 만족해야 될까요?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알파 플러스 입실론. 집적점 정의 알잖아요. 여기서 뭘 빼죠? 알파를 빼요. 빠진 계근방이 뭐와 만나야 되죠? S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걸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알파는 임의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S'은 공집합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알파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알파가 S의 집적점이 되고 S'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구성상 그렇게 사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실제로 이 IN이라는 구간을 보면 이 IN이 아무리 길어도 지금 I1이 아무리 길어도 계속 반반씩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분명히 뭘로 가까이 갈까요? 제로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반반씩 줄어드니까 계속. 그런데 이 구간이 아주 작아가지고 구간의 길이가 아주 작아가지고 주어진 입실론보다도 더 작다고 생각해봐요. 이 구간의 길이가 주어진 입실론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자, 적당한 지금 IN의 길이가 요 IN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면은 IN의 길이는 처음에 2m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2의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제로제곱 n이 2일 때는 1제곱 되니까 n일 때는 n-1제곱 하면 되겠네요. 맞죠? 맨 처음에 게 2m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그것의 반 줄여나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2의 n-1제곱 분해 되니까 결국 뭐가 될까요? 2의 n-2제곱 분해 m 되나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IN의 길이에요. IN의 길이. 근데 이것은 n만 키우면 입실론보다 얼마든지 작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자, 이걸 써봅시다. 충분히 큰 n이 존재해가지고 n이 존재해가지고 뭘 만족하느냐 하면은 I large n의 길이. 다시 말해서 이것이 2 large n 마이너스 2분의 m. 이것이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은 자, 여기 I large n 있어요. I large n. 이게 이거는 항상 어떤 성질을 만족했냐면 S에 무한히 많은 점을 갖고 있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요 IN은 무조건 S의 점이 무한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 I large n 안에는 모든 IN 안에 알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알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파를 빨간 걸로 아까 썼잖아요. 빨간 걸로 합시다. 알파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I large n의 길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요. 다시 말해 이 길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실론보다 작은 길이가 된다면 I 플러스 입실론, 그 알파 플러스 입실론,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입실론 반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입실론 반경은 당연히 이걸 포함하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알파를 빼고 자, S하고 만나는 부분은 당연히 이 무한히 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써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I large는 뭐에 포함되느냐?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알파 플러스 입실론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자, 이건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고, 자, 그렇다면 결국
요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포함되기를 여기 I largen을 여기 포함하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자 I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알파 플러스 입실론 차집합 알파 요것의 교집합 A를 생각한 것은 I largen 빼기 알파 교집합의 A보다 큰 거죠. 이게 크잖아요. 왜? 이것보다 요게 컸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썼으니까. 그리고 자 집합 S죠. 죄송해요. S 그 다음 요 S 자 갖고 오면 당연히 요 I large는 S에 무한점을 갖고 있어요. 무한히 많은 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알파를 빼도 S의 점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것도 당연히 공집합이 아닐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즉 이 말은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알파 플러스 입실론 차집합의 알파 교집합의 S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결론적으로 알파는 S 프라임 원소고 S 프라임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나요? 여기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IN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에 포함된다. 이거는 이 구성상 당연한 얘기라서 그냥 증명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번 써봅시다. X가 I 라젠 안에 들어간다면 X는 어디 들어간다?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알파 플러스 입실론 여기 들어간다. 이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스타가 지금 이게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X가 I 라젠 안에 들어간다면 I 라젠 안에 알파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작거나 같길 I 라젠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동일한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입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자체가 X와 알파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말이 X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본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이제 그 6의 집합에 대한 볼차노 왈스트라스 정리를 체크해 본 거고요. 일단 3.3.3도 동그라미는 해 두셨나요? 예,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3에서는 2번, 3번, 4번 세 가지 세 문제를 한번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3.4에서는 사실 뭐 그냥 미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결론만 확인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뒤에 이제 요게 딱 한 군데서 나오는데 그 하인의 정리 있죠, 그죠? 컴팩트에서 연속이면 균등 연속이다. 그 증명하면서 이 사실 이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일단 3.4. 그 1하고 2 얘긴데 A라는 R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뭐 정리 겸 정의 좀 되겠어요. A라는 R의 부분집합에 대하여 A가 컴팩트다. 컴팩트라는 말은 자 정의가 3.4.1이에요. 이 말은 자 바로 쓸게요. 임의의 체라는 계피보 A의 계피보 임의의 체라는 A의 계피보에 대해서 자 체제로라는 체의 유한 부분 피복이 존재할 때다. 자, 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두고요. 그것은 R1에서는 정리 3.4.2에서 자 6의 패하고 같은 말이다. 3.4.7이에요. 7.
7에서 하이네 보렐 정리죠. A는 6의 AND 폐집합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컴팩트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3.5에서 연결집합 얘기인데, 연결집합은 이제 정의 3.5.1에서 집합 A가 R의 분집합일 때 A가 비연결 집합이다. 비연결이다. 비연결. 이걸 먼저 정의하고 A는 연결인 것은 그것의 부정. A는 비연결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비연결은 뭐냐? 비연결의 정의는 계집합 두 개로 나눠지는 걸 뜻해요. 그래서 GH라는 A의 부분집합으로서 만족하기를 G 합 H가 A가 되고 G 교집합 H가 공집합이 되고 G와 H는 A의 계집합이 되고 상대비상으로서 A의 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G와 H는 공집합이 아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GH가 있을 때를 뜻한다. 그리고 비연결이 아닌 것을 연결이라 부르고. 자, 뭐 이거는 형식적으로 뭐 이제 나왔으니까 복습 겸 써보는 건데요. 위상수학에서. 자, 사실은 해석학에서 알아둬야 될 얘기는 3.5.2 정리하고 3.5.3 따름 정리. 뭐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거. R1에서는 A라는 집합이 R1의 부분집합이고 A가 뭐 2점 이상 있는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한 점은 빼고 A가 연결이란 말은 여기 2점을 갖고 오면 A와 B를 갖고 오면 둘 사이에 있는 점은 반드시 그 집합 안에 있다라는 성질을 만족하게 돼. 이면 C는 다시 그 안에 있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 A는 뭐가 될까요? 구간이에요. 필요주문 조건. 그래서 R1에서는 2점 이상을 갖는 연결 집합은 무조건 구간이에요. 구간은 뭐 개구간, 폐구간, 반개구간 뭐 이런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간이 된다는 사실. 자, 거기까지 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4장으로 갑시다. 자, 수렴이라는 것은 이제 수열을 뜻하는 거죠. 수열의 수렴. 4.1에서 수열의 수렴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해서 함수 극한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극한이 나오면 함수 극한과 함수 값이 각각 존재하고 서로 일치할 때 그걸 연속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결국은 연속의 개념도 연결이 될 것이고 거의 대부분에서 연속인 함수를 리만 적분 가능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리만 적분 가능성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수렴, 극한의 개념이다. 극한의 개념. 그래서 지금 이제 극한의 개념을 여기서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먼저 그 수열이 자 실수집합 R에 R상에 수열 xn이 있다. 수열 xn이 있다면
x1, x2 이게 이제 여기 있는 한 점 x로 간다 할까요? x 점 x로 간다. x로 가까이 간다. 라는 것을 x로 수렴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 줄 것이냐라는 문제. 그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 수열이라는 것은 사실 무한히 많은 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이 항들이 무한히 많다는 것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수열은 무한히 많다 이거예요. 무한히 많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이 수열 개념을 극한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비유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무한히 많다, 무한대를 보통 이제 시간을 따지면은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영원이다 이거. 영원이 그죠? 영원히라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영원이란 말은 지구만한 쇳덩어리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안에 여기에 그 파리가 와요. 파리가 이제 날아와 가지고 여기 1초 동안 있다가 싹 날아가요. 그죠? 근데 이 파리가 뭐 다른 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빠요. 바빠서 100만 년에 한 번씩 와요. 100만 년에 한 번씩. 자, 분명히 파리가 왔다가 날아가면서 뭐 발이 이렇게 삐끗한다든지 마찰이 생길 거고 날갯짓을 하니까 풍화작용이 생겨가지고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에 뭔가 질량 감소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이 닳아서 다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100만 년에 한 번씩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봐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그 걸리는 시간, 그 시간도 이 영원히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찰나. 그렇게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무한대인 것이고 이 무한히 많은 항들이 있는 거예요. 항들로 치면. 근데 이 무한히 많은 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0개 정도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한히 많은 항들 중에서 유한계항 1억 개 이런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한히 많은 항들 중에 유한계는 항상 무시하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xn이 x로 수렴한다는 말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x에서 입실론 반경을 던지면 입실론 반경 x 플러스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입실론 반경을 던지면 이 안으로 유한항을 제외하고 이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유한항을 제외하고 유한항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1억 개든 1000억 개든. 그래서 이 말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게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기 들어있다는 뜻이죠. 입실론 반경을 던질 때마다 그래요. 근데 입실론 반경이 입실론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고 입실론이 임의의 입실론이기 때문에 이 x에서 거의 뭐 전자현미경으로 보일동 말동하는 작은 입실론을 던져도 그 안으로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임의의 입실론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xn은 열심히 x로 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수열극한의 정의를 xn이 점 x로 수렴한다. 이것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항을 제외하고 이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xn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임의의 입실론이 되기 때문에 입실론이 뭐예요? 거의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입실론, 그죠? 이 오더라도 그 안으로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xn이 x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뭐 이 비유는 이제 지겹도록 들으셔가지고 별로 그죠? 아무튼 자,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항을 제외하고 들어간다는 말은 안 들어가는 게 몇 개밖에 없나요? 유한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유한항은 사실 맨 마지막 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유한항은 맨 마지막 항이 있죠. 안 들어가는 맨 마지막 그 다음 항을 라젠으로 잡으면은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뭘 만족하느냐면은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는 맨 마지막 그 다음 항을 라젠으로 잡았다면 결국 뭐예요? 요 안에 모조리 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요렇게 된다는 사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요 사실은 어떻게 체크한 거냐면은 라젠을 구성할 때 n인 n으로서 xn이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요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항들 중에서 뭐예요? 맨 마지막 그 다음 항을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요게 유한이잖아요. 이 가정했잖아요. 유한항을 제외하고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항이 유한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한개 중에 맨 마지막 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항을 라젠으로 잡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라젠항 이후에는 다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라젠항이 만약에 100번째다라고 해봐요. 그럼 100번째 항 이후는 다 들어가요. 그럼 안 들어가는 항은 몇 개가 있을까요? 많아봐야 99개밖에 안 되죠. 100번째 항 이후는 다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항은 많아봐야 99개. 그러니까 결국 유한개밖에 유한개를 제외하고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방향도 성립한다 이거.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해석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정의는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이거예요. 근데 의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다루기가 불편하니까 밑에 있는 걸 자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면 자,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이제 살펴봤고 수열 극한에서는 이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이미 다 사실 미적분학부터 해가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수열 극한에 대해서는 방금 정의를 살펴볼 거예요. 방금 이런 정의는 입실론 라젠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입실론 n 방법. 그다음 두 번째 수열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수열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면 유계이다. 수렴하면 유일한 극한을 갖는다. 이런 성질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열 극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수열 극한의 존재성. 수열 극한의 계산과 존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계산 방법은 조임 정리, 비교 극한 정리, 대수적 성질, 단조 수렴 정리. 그 다음에 존재성은 단조 수렴 정리, 부분 수열 판정법, 코시 판정법, 그 다음에 상하극한 비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단조 수렴 정리, 부분 수열 판정법, 코시 판정법, 상극한, 하극한, 상하극한 비교. 자, 이 내용을 일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정의 4.1.1. 정의 4.1.1. 수열의 정의부터 일단 생각해 봅시다. 수열은 뭐냐?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일단 실수수열이에요. 실해석학이니까 실수수열, 실수열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복소해
해석하기 위해서는 복소 수열을 다룰 거예요. 자, 실수열은 뭐냐면은 자연수에서 실수 R로 가는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실수 수열이죠. F는 R상의 수열 혹은 실수열, 리얼 시퀀스다 이거예요. 이게 C로 가면, 복소수로 가면 C상의 수열, 복소 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위상공간 N에서 위상공간 X로 간다 하면은 N에서 X로 가는 수열을 하면 F는 X상의 수열. 예,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두 번째로 실수열 F에 대해서 F에 대하여 보통 이제 쓰기를 F의 N 함수값을 두기를 X의 N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걸 이제 XN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밑에 서브 인덱스를 달아가지고 XN 이렇게 많이 쓰죠. 여기 보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F의 N째 항이라고 이제 나타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F를 두기를 이제 XN이라고 보통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빼쪽한 가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우리 책에서 지금 이 빼쪽한 가로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익숙해서 이쪽을 쓸 거예요. 자, 정의 4.1.2하고 4.1.2의 내용하고 4.1.3은 뭐 부정을 해놨는데 그건 뭐 그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실수 수열 XN 하고 X인 R에 대하여 자 정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XN이 X로 수렴한다. 이것이 정의는 일단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자 xn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x의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xn과 x의 거리가 뭐예요?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xn과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가끔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의미상을 편리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항을 제외하고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xn이 뭐예요?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에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수열 극한이다 이거. 수열 극한의 정의. 그렇다면 이제 예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예제. 뭐 책에 있는 예제가 조금 시시해서 약간 다른 걸 한번 제시해 볼 건데, 첫 번째 xn이 n분의 3n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사인 n제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죠. 다 잘 아시잖아요. 자, xn 두 번째 n제곱 더하기 1분의 2n제곱 더하기 3n 이거 어디로 갈까요? 2로 가죠. 세 번째 xn은 2의 n제곱분의 2n 더하기 3 0으로 가죠. 그죠? 자, 이런 사실을 체크해보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 1번
주어진 양수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라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그죠? 라젠의 존재성을 체크해야 되니까 라젠을 어떻게 되는 n인지 몰라도 자, 라젠을 택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죠? xn과 지금 극한값이 1번에서 0이죠. 그래서 xn과 0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걸 확인해야 되죠. 자, 보세요. 만약에 입실론이 요 거리가 이제 입실론이 요게 입실론이니까 여기 입실론이 이게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라젠이 뭐 예를 들어 100쯤 돼서 100항 이후가 여기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실론이 더 작아지면 라젠이 200, 300 이쯤 돼야 되겠죠. 300항 이후가 들어가더라. 더 작아지면 라젠을 뭐 1000번째 항 이후가 들어가요. 라젠 1000. 다시 말해서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항 이후냐라는 문제니까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입실론이 작아질수록 라젠이 커진다. 이거. 다시 말해서 입실론에 의해서 라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실론이 10분의 1일 때 라젠이 만약에 300이었다면 300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 뭐예요? 이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간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입실론에 의해서 라젠이 결정이 돼요. 입실론이 더 작아지면 입실론이 50분의 1이 된다면 이게 라젠은 70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이후에 있는 스몰 n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입실론에 의해서 라젠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잡아주는 것이 입실론 라젠 계산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입실론이 주어질 때 어떤 라젠을 선택해 줄 것이냐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알아요.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제 절대값을 씌워 보면 사실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이 3n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사인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절대값 씌워놨다면 분모는 어차피 절대값 필요 없고 분자는 절대값 삼각부등식을 분리해내버리면 2, 1, 1 돼가지고 4 되죠. 그죠? 보다 작거나같고 3n 더하기 2 돼가지고 여기는 삼각부등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스몰 n에 대한 관계식이 원래는 아주 복잡했어요. 근데 최대한 스몰 n에 대한 관계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만든다면 예를 들면 이걸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뭘로 할까요? 3n분의 4. 분모는 줄이면 커지죠. 그래서 최대한 스몰 n의 관계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걸 가정했기 때문에 라젠항 이후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요건 뭐냐면은 라젠보다 큰 같은 스몰 n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라젠의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어퍼 바운드를. 그 다음에 입실론과 관계를 주라 이거예요. 이게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뭘 만족하도록 요 조건을 만족하는 라젠을 선택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써도 되지만 뒤집어서 보면은 3 입실론분의 4보다 큰 라젠을 갖고 오면 되네. 그래서 3 입실론분의 라젠보다 3 입실론분의 4보다 큰 라젠. 3 입실론분의 4보다 큰 라젠인 n을 택하자. 자, 여기서 존재성은 물론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입실론이 뭐가 됐든 간에 이건 무조건 존재해요. 이유는 아르키메데스 원리.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라젠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3입실론분의 4보다 큰 라젠을 선택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0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요. 이유는 계산해보니까 삼각부등식에서 이렇게 나왔고 스몰 n에 대한 관계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니까 3n분의 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스몰 n은 라젠보다 뒤에 있으니까 3 라젠분의 4가 되고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xn은 뭐예요? 제로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한 번 더 해보면, 자, 두 번째, xn이 자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라젠을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잘 하면, 자 라젠한 인 라젠인 n을 택하자. 자 그러면 라젠보다 큰 같은 스몰 n에 대해서는 라젠보다 큰 같은 스몰 n에 대해서는 xn 마이너스 극한값 2죠. 는 계산해 보면 n 제곱 더하기 1분의 2n 제곱 더하기 2가 빠지니까 3n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절대값 절대값 이렇게 되죠. 맞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간단하게 만들려면은 삼각부등식 취해가지고 절대값 하면 3n 더하기 2가 나오죠. 그죠? 분모는 어차피 양수니까 n 제곱 더하기 1이다 이거예요. 이게 간단한가요? 이걸 간단하다고 주장하시는 분 계세요. 간단한가요, 진짜로? 예. 뭐 간단하다 치면, 간단하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이게 성립하면 간단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자, 스몰 n이 라젠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에서, 조건을 이용하면 이것은 이렇게 된다. 맞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간단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스몰 n이 분자나 분모 한 군데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키워가지고 분모 분자에 한 군데 나타나도록 만들어 보면 분모는 줄이면 되죠. 분모는 줄이면 분수는 커져요. 날리면 커진다 이거예요. 분자는 키워야 되죠. 키울 때 3n 더하기 2n을 주자 이거. n을 1 이상이니까. 그러면 n분의 5가 되잖아요. 그럼 분모 하나만 나타났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거고, 간단하니까 증거로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 만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입실론을 이렇게 되도록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죠. 자, 입실론이 주어질 때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라젠이 결정되는 거예요. 입실론이 작아지면 라젠 시작항이 뒤로 밀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에서 항상 잡아줄 수 있게 된다. 그럼 라젠은 어떻게 잡냐? 입실론분의 5보다 큰 라젠, 아르키메스 원리. 그래서 입실론분의 5보다 큰 라젠 n을 택하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 이거. 따라서 xn은 2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약간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세 번째 거는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